친척들이 분식집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말한다. 유산 포기 각 썼어? 영자,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얘는 내 아들이야. 건드리지 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친척들을 막아선다. 아들, 울먹이며 엄마 이제 도망 안 갈게요. 돈보다 소중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 있다는 것.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첫 번째 불이 켜집니다. 김영자의 분식집이죠. 67세의 영자는 이미 30년째 이 작은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분식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서면 벌써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죠.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에 스며들어요. 시장 입구에 다다르면 벌써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죠. 모료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늦을 수 있나요? 영자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깊숙이 묻어둔 아픈 기억들을 잊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하는 곳은 채소 가게입니다. 아저씨, 양배추 좀 싱싱한 걸로 주세요. 오늘 김치 많이 만들어야 해서요. 영자는 양배추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겉잎이 시들지 않고 속이 꽉 찬 것을 골라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네요. 30년 동안 쌓인 노하우로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대파도 뿌리까지 싱싱한 걸로 한 단 주세요. 파김치 담글 거라서요. 대파를 한 뿌리씩 들어보며 탄력을 확인하는 영자의 모습에서 베테랑 상인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역시 영자 씨는 눈이 좋아.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채소가게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해요. 떡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신중합니다. 떡볶이의 생명은 떡이니까요. 사장님, 가래떡 상태 어때요? 이 떡은 어제 저녁에 뽑은 거라 아직 쫄깃해요. 만져보세요. 떡집 사장님이 권해주는 가래떡을 손으로 살짝 눌러보며 영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걸로 3kg 주세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어묵집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어묵을 골라야 합니다. 납작 어묵하고 둥근 어묵 그리고 고급 어묵도 조금 주세요. 영자는 어묵 하나하나의 탄력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선택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까다로워. 그래서 맛있는 거겠지만 말이야. 어묵집 사장님이 농담을 하며 웃습니다. 마지막은 정육점입니다. 사장님, 순대 속에 들어갈 돼지고기 좀 기름기 적은 걸로 주세요. 알겠어요. 영자 씨 순대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정육점 사장님이 신선한 고기를 골라 썰어줍니다. 영자는 고기의 색깔과 결을 꼼꼼히 살펴보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자연스레 미소가 번져요. 분식집으로 돌아와 재료를 정리하며 하루의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떡볶이 국물 끓이기예요. 큰 솥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우려냅니다. 국물이 생명이지. 영자는 중얼거리며 육수가 우러나는 색깔을 유심히 살펴봐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자만의 비법이 따로 있거든요. 조청 한 숟갈을 넣어 단맛을 더하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고소한 맛을 살려냅니다. 이 맛이야.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여요. 다음은 김치 썰기입니다. 배추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깍두기도 한 입 크기로 다듬어 놓죠. 김치도 너무 시거나 너무 싱거우면 안 돼. 영자는 김치 하나하나의 맛을 확인하며 간을 맞춰봅니다. 단무지도 두께를 일정하게 썰어 놓고 계란도 미리 삶아서 준비해둬요. 오전 9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열 시간입니다. 간판에 불을 켜고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아놓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겠지. 가게 안을 둘러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영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어요. 할머니 냄새 진짜 좋다. 벌써 가게 앞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들여다봅니다. 영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해요. 학교 다녀와서 오너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벌써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떡볶이 한 접시하고 김밥도 하나 주세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왁자지껄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떡볶이를 내어주죠. 조심해서 먹어라, 뜨거우니까. 마치 손자를 돌보듯 자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보다 훨씬 나아요. 한 학생이 볼을 빨갛게 달구며 말하자 영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 그럼 자주 와라. 할머니가 더 맛있게 해줄게. 학생들의 칭찬을 들으며 영자는 마음속으로 흐뭇해해요. 점심시간이 되면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로 가게가 북적입니다. 사장님, 김밥 한 줄하고 우동 하나요. 라면 곱빼기로 하나, 그리고 순대국도 주세요. 네, 곧 나갑니다. 영자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죠. 김밥을 썰고 라면을 끓이고 순대를 데우고요. 30년의 경험으로 여러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는 솜씨는 가히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랑 맛이 완전 달라요. 단골 직장인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정성이지 뭐. 영자는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밑반찬 하나하나까지 직접 만드는 정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엉조림, 시금치나물, 단무지까지 모두 영자의 손맛이 담겨 있죠. 오후 2시쯤 되면 가게는 잠시 한적해집니다. 영자는 이때를 틈타 다음날 준비를 하죠. 내일 쓸 김치도 썰어놓고 단무지도 더 만들어야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영자의 모습에서는 30년간 이 자리를 지킨 장인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가게가 조용해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영자의 얼굴에는 어김없이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며 바라보는 빈자리들 사이로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요. 20살이던 아들 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일찍 들어와야 해.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현우가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영자의 눈앞에 아른거려요. 하지만 그날 밤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강 근처에서 현우 옷가지가 발견됐다는 경찰의 말에 영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죠. 그 후로 영자는 미친 사람처럼 강변을 뒤졌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헤매며 현우를 불러댔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사설탐정도 고용해봤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만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영자는 매일 밤 이 한마디만 되뇌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온 동네에 붙이고 다녔고 방송국에도 실종자 찾기 방송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식어갔고 결국 영자 혼자만의 외로운 기다림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우야, 어디 있니? 엄마는 여기 있다. 영자는 분식집 한 구석에 마련한 작은 재단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곳에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어요. 웃는 얼굴이 너무나 해맑던 20살 현우의 모습과 어릴 적 좋아했던 초콜릿 과자 한 봉지가 함께 있죠. 매년 현우의 생일이 되면 영자는 몰래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현우야, 25번째 생일 축하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놨어.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 그것이 영자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어요.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영자의 마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현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매일 밤 가게 문을 잠그며 하는 이 기도가 영자를 하루하루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에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능숙하게 떡볶이를 젓고 김밥을 써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경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구두는 닳아서 뒤축이 기울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 끝은 살짝 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영자가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습니다. 김밥 하나 하고 라면 하나 주세요. 목소리도 어딘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로 주문을 받아들였죠. 남자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벽을 보고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영자가 김밥과 라면을 가져다 주자 고맙습니다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음식을 받으면서도 영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드세요. 영자가 말하며 물컵을 놓아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살짝 들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영자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김밥을 한 조각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치 맛을 음미하듯이 아니면 오랜만에 먹는 귀한 음식인 양 소중히 먹는 모습이었어요. 라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마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자는 왠지 모를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영자가 물어보자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봤어요. 그 말에는 뭔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을 함부로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남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이 그의 팔에 살짝 걸려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번개같이 몸을 움직여 물컵을 낚아챘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밴 반사신경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조심하세요.
남자가 물컵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자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남자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옅은 흉터였습니다. 길이는 대략 3cm 정도,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보이는 흉터였어요.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흉터인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흉터와 똑같은 모양의 상처를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25년 전 어린 현우가 놀이터에서 철봉에 매달려 놀다가 떨어지면서 손목에 난 상처와 말이죠. 혹시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남자는 이미 돈을 테이블에 놓고 서둘러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영자가 급하게 불렀지만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게 문이 덜컥 닫히고 남자의 모습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흉터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현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긴 그 흉터와 정말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개를 숙인 모습,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목의 흉터. 정말 현우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영자는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영자는 매일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확히 일주일 후 같은 시간에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차림새에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김밥 하나하고 라면 하나 주세요. 주문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자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되려나 보네요. 영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영자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며 영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시나요? 아, 네. 근처에 살고 있어요.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익숙한 톤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현우가 말할 때의 그 부드러운 톤과 비슷했거든요. 그럼 자주 오시면 되겠네요. 제가 30년째 이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영자가 말하자 남자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30년이요? 네, 제 아들과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혼자 하고 있어요. 영자의 말에 남자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분은 어디 계시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전에 실종됐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실종이요? 네. 20살 때 친구들과 나갔다가 그대로. 영자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남자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리고는 돈을 테이블에 던져놓고 뛰듯이 가게를 나갔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 뭔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흉터, 그 눈빛, 심지어 음식을 먹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현우를 닮아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오면 꼭 물어봐야겠다.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두 번째로 급하게 가게를 나간 후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5년 전 8살 현우가 놀이터에서 철봉에 매달려 놀다가 떨어지면서 엄마 아파요라며 울던 그날이 생생했어요. 영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 속에는 어린 현우의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손목에 하얀 붕대를 감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난 후 이제 안 아파요라며 웃던 현우의 모습이었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라던 의사의 말이 지금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즘 이 근처에 새로 이사 온 40대 남자 못 봤어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아, 그 사람 말이야? 폐가에서 혼자 사는 것 같던데라고 답했어요. 폐가요? 응,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 말이야. 몇 년째 비어있던 집인데 한 달 전쯤부터 불이 켜지더라고. 영자는 그 집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비어 있어서 으스스하다고 소문난 그 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영자는 몰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 구석진 곳에 자리한 낡은 2층 단독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과 녹슨 우편함, 그리고 깨진 유리창까지. 정말 사람이 살기엔 너무 열악해 보였어요. 그런데 2층 작은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편함을 살펴보니 이름표는 없고 대신 이상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이 그냥 거주자 앞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동네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 미용실 사장님이 수군거렸어요. 밤에만 나다니고 사람들과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 혹시 정가자 아닐까 싶어?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정말 현우라면 무슨 일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런 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영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다시 분식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더 수척해진 것 같고 옷도 더 해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자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최민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마치 처음 해보는 말인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들렸어요. 저는 김영자예요. 김영자. 최민수라고 말한 남자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제가 아들하고 함께 이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영자의 말에 최민수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 아들분은 실종됐어요. 25년 전에 20살 때 친구들하고 나갔다가 현우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순간 최민수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자가 놀라서 물어봤지만 최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고도 한참을 씹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점점 확신이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 분명 현우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 가족분들은 어디 계시나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민수의 말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영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계산을 하고 일어선 최민수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아들분이 어떤 아이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영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걸 좋아했고. 그렇구나. 최민수가 작게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가 왠지 그리워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사장님,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정말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당연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릴 거예요. 최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그 아이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빠르게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영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현우 실종 당시 나왔던 기사들이었어요. 김현우 실종이라는 제목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현우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닮았어. 영자는 낮에 본 최민수의 모습과 25년 전 현우의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달라졌지만 눈매만큼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특히 슬플 때 보이는 그 눈빛이 말이죠. 다음 날부터 영자는 더욱 간절하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폐가 앞을 지나가 볼 때마다 2층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가끔 희미한 불빛이 보일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현우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그 흉터와 그 눈빛, 그리고 현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인 그 반응.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들이 있었거든요. 영자는 다음번에 그가 올 때까지 어떻게 물어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최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가게 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왜 안 오지?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부담스러웠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참을 수 없어서 그 폐가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집, 2층 창문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정말 살고 있구나.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최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식집 사장 김영자입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조금 열리며 최민수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최민수는 문틈 사이로만 얼굴을 보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요즘 가게에 안 오셔서 걱정이 됐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영자의 말에 최민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혹시 영자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최민수가 급하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손목 흉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최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흉터요? 네, 놀이터에서 철봉에 떨어져서 생긴 흉터 말이에요. 영자의 말에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흉터가 어떻게 25년 전 8살 때 생긴 흉터죠? 뭘 말씀하시는 건지. 최민수가 당황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영자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엄마야. 이제 그만 숨지 말고 나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최민수라고. 아니야, 넌 김현우야. 내 아들이야.
영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최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최민수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현우야, 왜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최민수는 문을 꽝 닫아버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이름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영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야, 문 열어줘. 엄마야.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정말 현우가 맞는데 왜 그렇게 거부하는 거지?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기억을 잃었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다른 사람이 된 건가? 며칠 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님이 영자를 찾아와 말했어요. 영자 씨, 그 남자에 대해서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래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요? 응, 며칠 전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 최민수라는 사람 못 봤냐고. 알고 보니 엄청난 재벌가 상속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 현우가.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현우가 자신이 가난한 분식집 아들이라는 걸 부끄러워해서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상속받을 재산 때문에 일부러 가족을 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용실 사장님이 그 사람 상속을 포기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다더라고 말한 거예요. 도망이요? 친척들이 유산 때문에 서로 죽일 듯 싸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적한 거래. 영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고 도망 다닌다고? 그럼 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거부하려고 숨어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려고 한 거겠지. 그날 저녁 영자는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멀리서 창문만 바라봤어요. 2층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현우라면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는 거야? 문득 25년 전 현우가 실종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때는 그냥 철없는 아이의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영자는 우연히 그 집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서 있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영자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여기가 확실해? 네, 목격자 증언으로는 이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럼 안에 있겠네. 문 두드려봐. 양복 남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민수 씨, 나와서 얘기합시다. 상속 포기하시려면 서류부터 작성하셔야죠. 남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집안은 조용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현우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1시간 정도 기다리던 남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어요. 현우야, 나야. 그 사람들 갔어.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 현우라면 왜 2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 상속 문제가 복잡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혹시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현우가 분식집에 오면 모든 걸 솔직하게 물어보기로요. 상속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돈 따위 필요 없어. 그냥 내 아들만 돌아오면 돼. 며칠 후 정말로 최민수가 분식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수염도 자라서 완전히 초췌해 보였거든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최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김밥 하나요라고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라면은 시키지 않더라고요. 아마 돈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영자는 김밥과 함께 라면도 끓여서 가져다 줬습니다. 서비스예요. 아니에요. 돈 없어요. 최민수가 거절하려 했지만 영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단골 손님한테 가끔 주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최민수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우야,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어? 현우야. 영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최민수가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그 이름 정말 부르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영자가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어.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봤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최민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최민수예요. 김현우 같은 사람은 모른다고요.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어. 어릴 때 예방주사 맞고 난 자리야. 그리고 오른발 새끼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보다 조금 짧아.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최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우연이 아니야. 영자가 일어서며 다가섰어요. 그리고 내가 잠들 때 하는 버릇도 그대로야. 왼손을 베개 밑에 넣고 자는 거. 어떻게 그걸? 최민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니까 알지. 내가 아무리 다른 이름을 대도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엄마는 알아. 영자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안 돼? 왜 엄마한테 돌아오면 안 돼? 영자가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 앉았어요.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최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에 죽었어요. 김현우는 그날 한강에서 죽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살아있잖아. 아니에요. 최민수가 소리쳤어요. 김현우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상속 때문에 만들어진 괴물이에요.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속이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몰라요. 어머니는 몰라요. 최민수가 격하게 반응했어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 얼마나 더러운 피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실종된 이유가 단순히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현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최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아버지,
영자는 현우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말이죠.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최민수의 말에 영자는 충격받았어요. 무슨 말이야? 제 진짜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어머니는 몰랐겠지만 저를 낳기 전에 그 사람과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5년 전 현우가 실종되기 전에 받았던 이상한 전화들이 떠올랐어요. 현우 어머니죠? 만나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던 그 목소리들.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네.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친척들이 찾아왔고 상속 문제로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최민수가 고백했습니다. 바보야. 왜 그걸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실망할까봐. 제가 더러운 피를 받은 아이라는 걸 알까봐. 더러운 피가 어디 있어?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내 아버지든 상관없어. 영자가 최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최민수가 마침내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 보고 싶었어요. 매일 여기 와서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자는 2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안 끝났어요. 친척들이 아직도 찾고 있어요.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함께 맞서자.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혼자 견뎠으니 이제 엄마와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은 없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최민수 씨 맞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현우가 영자 뒤로 숨었어요. 어머니, 누구세요? 영자가 남자들 앞을 막아섰어요. 최민수 씨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요. 우리 가게에서 장사하는 걸 방해하지 마세요. 영자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분은 우리 가게 손님이고 당신들이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사장님, 이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제 가게고 저분은 제가 보호할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최민수 씨, 이렇게 숨어 계실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유언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죠. 양복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포기하시려면 포기 각서라도 써주셔야 합니다. 현우가 영자 뒤에서 나왔어요. 각서든 뭐든 쓸 테니까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현우야. 영자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현우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현우가 남자들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제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평생 관여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뇨?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현우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김현우예요. 최민수가 아니라.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서류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김현우고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현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5년 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맞아. 이 아이는 김현우야. 내 아들이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김현우라고 하시든 최민수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혈연 관계죠.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어요. 회장님의 친아들이시니까요. 혈연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돈 때문이죠.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회장님 재산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쉽게 포기할 금액이 아니에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어요. 2조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분식집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죠.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그런 거액의 상속자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납치, 협박,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영자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위험해져요. 리더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속자의 약점이 되는 거니까요. 돈에 눈먼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영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현우가 영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친척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상속 분할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소송이요? 네, 다른 친척들이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언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최민수 씨가 더 유명해졌죠. 남자들이 조소하며 말했어요. 영자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최민수 씨가 나서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합의하는 거죠. 합의? 현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어요. 네, 전체 재산의 10%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2천억 정도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남자들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어요.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저들도 결국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당신들 정체가 뭐예요? 저희는 회장님의 조카분들이 보낸 대리인들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요. 원만한 해결이라뇨? 제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나눠 가지려는 거 아니에요? 영자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용이라니요. 윈윈 하자는 거죠. 최민수 씨도 부자가 되고 저희도 분쟁을 끝낼 수 있고. 현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그런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더럽다뇨? 2천억이에요.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더 싫어요. 제가 왜 그 돈을 받아야 해요? 혈연 때문이죠. 좋든 싫든 최민수 씨는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남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여기 DNA 검사 결과도 있고 출생 기록도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25년 전 현우가 실종되기 전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물론이죠. 회장님께서 비밀리에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셨고요. 남자의 말에 현우가 깜짝 놀랐어요. 생활비요? 네, 이 집 앞 우편함에 매달 봉투가 들어갔을 텐데요. 현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폐가 우편함에 들어있던 그 이름 없는 봉투들의 정체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을 알고 계셨구나. 당연하죠. 회장님의 명령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영자가 소름 끼치며 물어봤어요. 25년 동안 우리를 감시했다는 뜻이에요?
감시라기보다는 보호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현우가 분노로 떨었어요. 보호라고요? 그럼 왜 어머니가 25년 동안 고생하는 걸 가만히 봤어요? 왜 매일 밤 울면서 저를 찾는 걸 방치했어요? 그건 회장님의 지시였어요. 지시라고요? 영자도 화가 났어요. 내가 평생 아들 잃고 고통받는 게 그 사람 지시였다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최민수 씨의 존재가 알려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요? 회장님에게는 정식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알게 되면 남자가 말을 흐렸어요. 현우와 영자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은 왜 나타난 거예요? 현우가 물어봤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공개됐거든요. 유언장에 최민수 씨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영자는 절망했어요. 그럼 이제 계속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언론도 알고 있고 다른 친척들도 알고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와 협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다른 남자가 설득하려 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다 처리해 드릴게요. 대신 수수료는 받겠지만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50%면 충분해요. 50%요? 1,000억을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그래도 1,000억은 남잖아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영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세요.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세요. 사장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감정적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25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요. 이제 와서 협력하자고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현우도 일어섰어요. 저는 그 돈 한 푼도 필요 없어요. 포기각서든 뭐든 쓸 테니까 어머니만 건드리지 마세요. 포기각서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우가 절망적으로 물어봤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시면 더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들이 나갔어요. 영자와 현우는 텅 빈 가게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모자는 처음으로 함께 잠들었지만 둘 다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지만 앞으로 펼쳐질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자와 현우는 어둠 속에서 잠을 깨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너는? 저도. 그냥 그래요. 분식집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이 말한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우야, 차라리 피해가는 게 어떨까?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디로 피해가요?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25년 동안 감시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숨을 곳이 있을까요? 그래도 엄마,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25년 전에는 어렸지만 이제는 달라요. 오전 10시쯤 평소처럼 학생들이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하지만 오늘따라 영자는 손님들을 보며 불안했어요. 혹시 이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단골 고등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우도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낯선 얼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뭔가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자와 현우는 서로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저 사람들,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감시하러 온 것 같네요. 영자는 평소처럼 음식을 만들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저들이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요? 오후 2시쯤 가게가 한적해지자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정장 대신 가죽 점퍼를 입고 문신이 새겨진 팔뚝을 드러낸 남자들이었습니다. 최민수 맞나?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거칠게 물어봤어요. 현우는 영자 뒤로 살짝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우리는 회장님 큰아들이 보낸 사람들이야. 어제 온 애들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얘기하러 왔어. 영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기는 분식집이에요. 장사하는 곳에서 무슨 얘기예요? 아주머니는 빠져. 우리는 상속자하고만 얘기할 거야. 남자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상속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포기? 그런 건 우리가 정하는 거야. 남자가 냉소하며 말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지. 이용한다고요? 간단해. 너는 상속받고 우리는 그 돈을 관리해준다. 대신 적당한 수수료를 받고 말이야. 남자들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영자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어제 온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이미 늦었어.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조용히는 무슨. 온 세상이요? 현우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벌써 인터넷에 다 났어. 숨겨진 재벌 아들, 분식집에서 발견 이런 식으로 말이야.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어요. 분식집 앞에서 찍힌 현우의 모습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없어. 전국 사람들이 다 안다고. 영자는 절망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지 뭐. 2조 원이야, 2조 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남자들이 탐욕스럽게 웃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슈퍼마켓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그리고 평소 단골 손님들까지. 영자 씨, 괜찮아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가죽 점퍼 남자들을 노려보며 물어봤어요. 우리는 최민수 씨와 중요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는 무슨 협박하러 온 거 아니에요? 미용실 사장님도 끼어들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왔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재벌 아들이 숨어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온 거야? 구경하러? 가죽 점퍼 남자가 비웃었어요. 구경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지키러 왔어요. 단골 직장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안 되죠. 현우는 감동받았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주려 한다니. 여러분, 현우야, 아니 민수야, 뭐든 상관없어. 우리가 지켜줄게. 가죽 점퍼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야야, 이거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야. 시민들은 빠져. 시민이 아니라 이웃이에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아저씨들,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단골 대학생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어요. 지금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SNS에 올리면 금방 퍼져요. 너 뭐야? 저는 법학과 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불법이라고 배웠거든요. 대학생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가죽 점퍼 남자들이 슬슬 뒤로 물러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든 아니든 우리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미용실 사장님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민수야, 아니 현우야. 슈퍼마켓 사장님이 현우를 보며 말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어. 넌 우리 동네 사람이고 영자 씨 아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자들이 나간 후 동네 사람들이 영자와 현우를 둘러쌌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우리가 교대로 지켜볼게요. 경찰서에도 신고해뒀어요. 영자는 25년 만에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돈이 없어도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 그게 맞아.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현우야, 우리 함께 끝까지 싸우자. 네, 엄마.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더 이상 협박하러 오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분식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우야,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 조용했던 분식집이 연일 북적이니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현우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중한 말투에 단정한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혹시 김현우 씨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회장님의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영자와 현우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식집 한쪽 구석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요? 현우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김현우 씨에게만 전하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받아든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받는 친부의 편지였거든요. 영자도 긴장한 채 지켜봤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25년 동안 너와 내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원했다. 돈과 권력의 더러운 세계에 발을 담그지 않고 진짜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를 바랐다. 김영자 씨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의미였구나.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때다. 상속을 받든 포기하든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짜 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편지 마지막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돈은 모두 사회에 기부될 것이다. 내가 자란 그 동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이미 준비해뒀다. 이것이 아버지로서 마지막 선물이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 이미 재단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현우 씨가 상속을 포기하시면 전 재산이 그 재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동네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현우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포기하겠습니다. 상속 전부 포기할게요. 현우야. 영자가 놀랐어요. 그런 큰 돈을. 엄마, 저는 이미 가장 큰 유산을 받았어요. 가장 큰 유산? 25년 동안 저를 기다려준 엄마의 사랑이요.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받아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현우의 말에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변호사도 감동받은 듯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바라신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걸 아는 아들로 자라는 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네, 완전히 끝납니다.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현우의 상속 포기로 거대한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고 동네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협박하러 오는 사람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우야, 후회 안 해? 영자가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25년 동안 기면으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한 달 후 분식집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게 간판이 현운의 분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엄마, 이름이 좀 촌스럽지 않나요? 현우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뭘 아주 좋은데. 영자가 만족스럽게 간판을 바라봤어요. 주방에서는 모자가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현우야, 국물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끓여보세요. 엄마 비법이 뭐였죠? 정성이야, 정성. 25년 동안 잊어버렸구나. 둘이 웃으며 요리했어요.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현우야, 이제 정말 우리 동네 사람 된 거지? 슈퍼마켓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네, 이제 어디도 안 갈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가면 안 돼. 할아버지, 저 김현우예요. 이제 제 진짜 이름 써도 돼요. 현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알지, 알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몰라보겠어? 슈퍼마켓 사장님도 웃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따뜻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영자는 가게 뒷정리를 하며 혼잣말했어요. 현우야, 이제 집에 왔네. 25년 동안 매일 밤 하던 그 말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되었거든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설거지를 하던 현우가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집에 왔다고. 모자가 서로 웃으며 바라봤어요. 그날 밤 현우는 25년 만에 진짜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방에서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말이에요. 현우야, 꿈 좀 꿔. 네, 엄마. 좋은 꿈 꿀게요. 몇 달이 지난 후 동네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남긴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낡은 건물들이 새롭게 단장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현우의 분식집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현우야, 우리도 가게 좀 크게 하면 어때? 영자가 물어봤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너무 크면 정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현우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젓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이 공간이 가장 완벽해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현우에게 보여줬어요. 내 어릴 때 사진들이야. 정말 어렸네요. 현우가 웃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너를 기다리는 게 고생이겠어? 영자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 만들면 되잖아. 네, 앞으로 25년, 50년 더 함께해요. 분식집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는 모자가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